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GCY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멘토님 주말 잘 보내고 오셨어요? 네, 주말은 기업 IR도 좀 다녀왔고요. 바쁘게 좀 보냈습니다. 네, 그래도 좀 주말에 알찬 시간 보내고 오셨는데 금요일에 증시가 폭락을 해서 사실 많은 분들 맞습니다. 주말에 많이 심란하셨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아마 오늘일 텐데요. 오늘 중국 증시가 정말 오랜만에 개장을 했죠. 네, 증시 개장을 했는데 괜찮네요. 정말 아예 대놓고 우리 증시를 타겟으로 하지 마라. 공매도 세력한테 공격도 좀 했던 것 같고. 그렇죠. 아니 그냥 좀 대대적으로 글로벌 세력들한테 투기 세력들한테 경고를 날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갑자기 또 위안화 절상까지 0.3%. 맞습니다. 절하했다가 절상했다가 아직 좀 금융 선진국은 확실히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어찌됐든 긍정적인 흐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2.8% 하락 출발을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는 있는데요. 오늘 중국의 인민은행이 1조 9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했고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안화 가치를 0.3% 절상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증시 하락의 대비를 좀 미리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장 초반 그래도 반등 출발을 했던 우리 증시가 이 중국 증시가 하락 출발한 이후에도 그래도 아직 잘 버티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 출발했던 니케이 지수가 중국 증시 개장 이후에도 5%까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살펴 주시죠. 네, 우선 국내 증시도 굉장히 좀 흐름이 바쁩니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코스피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굉장히 조금 양호한 모습인데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863포인트에서 1.5%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620포인트까지 회복하면서 2%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흐름인데요.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인이 한 40억 정도의 소폭 매수세, 기관이 500억 이상의 강한 매수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흐름입니다. 코스닥 보자면 코스닥은 좀 반대 흐름인데요. 개인이 237억 원 매수해주고 기관이 189억, 외인이 30억 원대 매도 상황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상해 종합 증시 상황을 좀 보자면요. 오늘 상당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우선 빠지기 전에 중국 정부에서 손을 많이 댔습니다. 네. 그래서 별 영향 없이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실시간으로 잠깐 보자면 2705포인트 상황 보여주면서요. 마이너스 2.1% 정도 현재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7을 지지를 하네요. 네, 시가 대비해서 좋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오후장까지 조금 시세에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니케이 지수는 혹시 어떤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니케이 지수도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니케이 지수 보자면요, 다음과 같은 모습인데요. 현재 보니까 15,702포인트 보여주면서 플러스 5.01% 상황, 네. 현재 상승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은 상해 증시 개장 이후에 시장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무려 이 상해 증시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시아 증시가 이제 그렇다면 좀 진정이 네. 될지가 궁금한데요.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 지금 폭등하고 있기도 하고 중국과 우리 증시가 변동성 없이 오후장에서도 좀 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게 중국 증시가 다들 이제 얘기하는 것은 최소 5% 이상 빠져도 정상권이었습니다. 네. 10%를 가도 정상권이었어요, 사실. 워낙에 이제 니케이나 우리 증시나 전 세계 글로벌 증시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안 좋은 모습에 국내 상해종합 증시가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까 했었지만 그렇죠. 미리 선수를 좀 쳤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네. 오늘 아침에 장 개장 전에 또 절상 발표까지 해버리니 그렇죠. 영향이 거의 이제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는 거죠. 투기 세력들은 이제 다 죽어나게 생긴 그런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에서도 공매도와의 싸움이 크게 있었는데 중국 쪽에서도 그런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중국은 아예 정부 정책 차원에서 밀어주는 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종목별로 개인 투자자들이 싸운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런 부분 좀 많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중국 증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거든요, 현재. 이렇다면은 오후장까지 아시아 증시 전반에서의 추가 상승 흐름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한중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흐름 상승 쪽 분위기를 탈 수 있겠다. 그래서 지난주 많이 걱정하셨겠지만 걱정 없이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시름 놓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코스닥이 정말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정말 저도 겁이 많이 났는데 600까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코스닥 잘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코스닥 현재 621포인트대 이제 초중반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종목들 흐름도 대체로 굉장히 양호합니다. 뭐 잠깐 보자면 셀트리온도 2%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보자면 휴원스 같은 경우도 급락 위에 급등 나오면서 8%대 상승 흐름이 나오고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좋게 흘러가고 있고, 게임주들 보자면 게임주들 약간 엇갈리긴 하지만 많이 밀리진 않고요. 살펴보니 웹젠 2.6%, 위메이드 4%대, M게임 4%대, 소프트맥스 9%대 등등 해서 그나마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고, 손오공은 8%까지도 올라가네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제약바이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 흐름을 보자면 코롱생명과학 3%, 한미사이언스 3%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최소 2% 이상, 많게는 8%까지, 명문제약 8%, 대원제약도 8%대, JW 쪽 3에서 4%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대체로 조금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GT리메이드 7%도 좀 눈에 들어옵니다. 네. 몇몇 종목은 빠지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특히 말씀해주신 대로 제약주들이 지난주에 특히 많이 내렸는데요. 업종 지수가 거의 10% 가까이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 네, 이 많이 빠진 만큼 다시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오늘 내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상승 흐름을 좀 이끌어주면서 어느 정도 오후장까지 현 추세를 유지해주면 됩니다. 코스닥 지수가 한 2%대인데 2% 아래로 안 내려오면서 좀 올라가주면 되는데요. 사실 너무 많이 빠져서 오늘 제 개인적인 바람은 최소한 4에서 5%대의 코스닥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 흐름을 타준다면 이번 주 한 주간 굉장히 속 편하게 지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까지는 어쨌든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기대해보시고, 최소 개인적으로 저는 3에서 4%대 코스닥의 상승 흐름 보고요. 코스피는 2.5% 이상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일 우리 시장 조금 더 잘 오르길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자, 증시화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리고 시청자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질문 준비되어 있나요? 네, 우선 오늘부터 문자 전송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네. 다 되고 계시고요. 아침부터 제가 하나 보내드렸고요. 오늘 신규 종목을 한 종목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세 종목 모두 다 매수가 가능하다고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알콘 스포츠가 8% 이상 현재 재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시청자 퀴즈입니다. 오늘 보내주시는 분들 역시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문자 전송이 되실 건데요.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가장 큰 명절로 음력 정월 초 하룻날을 일컫는 말은인데요. 1번 춘분, 2번 춘풍, 3번 춘절입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께 김선현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중국의 1월 수출이 위안화 기준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고요. 1월 수입 같은 경우는 위안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4.4% 감소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이 중국의 상해종합지수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를 이어갈 텐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 3가지 골라서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단기 상승 흐름. 또 셀트리온입니다. 자, 오늘 변동성이 좀 있는데요. 지난주 이틀 동안 좀 많이 내리고 오늘 조금씩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시글 반응 어떤지 먼저 볼까요? 정말 이제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쵸. 네, 항상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1등이잖아요. 네, 게시글 글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자,
매수 기회인가요? 아직 램시마 승인 전인데 이런 글이 있고 많이 빠진 만큼 다시 많이 오르길 이런 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학 오늘 10만 원 무너졌어요. 다시 회복을 그래도 했죠. 네, 금요일도 한번 무너졌었고요. 네. 자, 부안해동 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립시다. 그리고 램시마 승인 언제 나나요? 이런 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가 무너졌네요. 스웨이트도 더 내릴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한미약품도 꽤 회복을 한 상태죠. 조금 전에, 한 오전쯤에 이제 네. 올라온 게시글인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주들 일단은 다시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셀트리온 어떻게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제 셀트리온은 제가 이제, 이것도 사실 1월 딱 첫째 날 추천드리고 거의, 그리고 나서 추천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라 그렇죠. 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2월부터는 더 이상 추천드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더 이상 매수 사인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이제는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될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눈치를 채셨어야 돼요. 네. 제가 추천을 더 이상 안 드린다는 말씀을 것은 전부터 많이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매수보다 매도 관점이라고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급락이 나왔을 때 비중을 줄이신 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네. 셀트리온은 지금 현재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반등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2%대. 그 10만 원 아래에 노리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 같아요. 네. 10만 원 아래에서는 매수를 덤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현재 시점부터 해서 주가가 급하게 오를 가능성은 사실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시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10만 5천 원, 11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이 꽤나 계실 것 같은데 솔직히 이때 매수하시는 건 좀 너무 위험했어요. 저도 이렇게 매수 사인을 드리기도 힘든 구간이었고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램시마 이슈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네. 그 이슈를 받으면 주가는 분명히 한바탕 올라가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24명 중에 21명이 위원 중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FDA 쪽에서도 이제 권고사항으로서 승인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나 10만 원 아래에서는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은 역시나 저는 계속적인 매수보다는 매도 관점입니다. 10만 원 위에서는. 그래서 네. 좀 천천히 느긋하게 조금 가격을 보시고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문제는 없지만 역시나 매수보단 매도 관점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램시마 모멘텀은 살아있지만 지금은 이 매수보다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할 때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4분기 실적 일회성 손실 제외 시 긍정적. 일단은 현대중공업이 일단 올해 첫 수주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이 91% 지분을 갖고 있는 이 현대오일뱅크가 상장한다라는 소식 역시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 일단은 현대중공업이 지난 1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종목인데요. 게시글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네, 게시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시글 보니까요. 오일뱅크 상장 기대해도 되는 거죠. 이런 글이 있고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현대중공업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왕 올라가는 거 시원하게 더 갑시다. 첫 수주에 너무 요란 떠는 거 아닌지. 그리고 정배열 우상향. 그래프 완전 좋은데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정유주인가요? 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 호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런데 4분기 실적은 그렇게 네. 좋지 않았던 모양이죠? 네, 4분기가 이제 일회성 그 처리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손실이 좀 크게 잡히다 보니, 실적이 좋게 보이진 않았지만은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이제 긍정적이라 주가가 조금 제대로 이제 상승 분위기를 타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1분기부터 내서는 흑자 전환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시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돼서 역시나 좀 끌어올려주는 포인트.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엔화 강세가 있죠. 그렇죠. 이로 인해서 자동차도 흐름이 괜찮고 조선의 철강도 마찬가지 흐름이라 아무래도 매출 확대 포인트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 BOJ 쪽에서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오일뱅크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된다고 봤을 때
근데 월뱅크가 시장 점유율 자체가 뭐 그렇게 높은 그 정유업체는 아니에요. 시장이 네. 봤을 때 돌아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지역마다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요. 좀 경기 서울권은 그렇게 이제 많은 주유소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간간히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유가가 바닥인 상황에서 상장을 했을 경우는 괜찮다 보거든요. 그러면 유가가 상승을 하면 할수록 또 괜찮은 매출 구조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닥이었을 때 상장한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포인트도 역시나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상의 흐름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8월 달 전체 글로벌 시장 안 좋았을 때 바닥 확인하고 또 1월 달 바닥 확인하고서 쌍바닥을 딱 모양을 만들고 나서요. 주가가 이렇게 튀어 올라갑니다. 전 고점 자리가 한 11만 원 거의까지 있는데 한 10만 7, 8천 원 정도까지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고점 자리가 이제 15만 원 자리인데요. 보통 기술적인 접근에서의 요 고점 자리에서 그리고 이 바닥 라인에서의 절반까지는 별 무리 없는 이상 제가 회귀한다 말씀을 항상 드렸어요. 그 라인이 한 1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가부터 해서는 한 20% 정도 수익이 나지만 바로 급등하는 게 아니라 조정 보이면서 가는 겁니다. 갑자기 급등 안 하고요. 최소한 한 달 정도씩은 시간 가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좀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현재 가격에 접근하시기보다는 조정을 노리시면서 접근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한 번은 분명히 다시 21선 라인을 살짝 깨거나 한 이후에 다시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나와서 제가 보는 가격대는 한 9만 원 초입 구간이 매력도가 좀 놓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 포인트가 올 가능성 열어두시고서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제가 뭐 매수를 말릴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의견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N고가 이어지면서 수혜가 조금 더 이어질 거다라고 해주셨고요. 또 현대오일뱅크 상장 기대감도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9만 원 초까지 조정되는 거 노리면서 접근하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쌍용정보통신입니다. 사드 배치 시 수혜가 예상되며 급등. 네, 이 종목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면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사드 배치 시 수혜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게시글 반응부터 볼까요? 네, 저도 이제 이게 종목을 바꿔서 이게 왜 오르는가 봤더니만 이게 네. 사드 관련주, 왜 사드 관련주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찾아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었는데요. 우선 게시글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앞에 얘기 빠진 것 같죠? 왜 사드 관련주라고요? 왜죠? 이런 글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차트 멀미나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사드 뉴스 나올 때마다 상한가 예약.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네. 1,800원에 팔았는데 배 아파 죽겠음. 아이고. 아니, 1,800원이시면 수익 많이 나셨네요. 네. 자, 그리고 언제까지 오르려나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드 관련주 또 뭐 있나요? 라는 질문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사드 수혜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 쌍용정보통신은 그 통신망 관련인데, 이게 이제 국방부 쪽에 SI 전문업체로서 작년에도 뭐 1,500대 소주를 받을 정도로 괜찮은 그 매출처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국방부인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 사드라는 게 아시겠지만 레이더망으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신망을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연결이 돼서 당연히 이게 수혜주로서 인식이 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자면 국방부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에서도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그쪽도 당연히 이쪽 연결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쌍용정보통신 쪽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엮여서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드 배치가 확실하게 된 거는 확실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뭐 이번 주에 회의가 또 있다고 하죠. 관련해서 그와 관련해서 또 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조금은 배치를 할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일도 대통령님께서 담화문 발표가 있으신가요? 내일 또 하시게 되는데 이 관련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까지도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아서요. 추가 상승 흐름은 나올 것 같은데 사드 관련주는 사실 저도 굳이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네. 쌍용정보통신 뭐 이거 해봤자 사실 실질적으로 수혜가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도입이 아니라 배치기 때문에 제가 보질 않았는데 쌍용정보통신이 우선 엮이긴 엮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런 거죠. 좀
뭐 조류독감 하면 주가 관련주도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뭐 여타 관련해서 요즘에 이제 치카 바이러스 관련주 올라가듯이 그냥 단기적인 흐름에서 끝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관련주들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선 치카 관련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유니더스가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한 번 올라가고 쭉쭉 상한가 가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음봉을 그렸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치다가 큰 음봉이 나왔는데, 똑같습니다. 두 번째 음봉 자리에서는 반드시 매도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텀이 있건 말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음봉 나오고 두 번째 음봉이 나왔을 때는 항상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쌍용정보통신도 한 번 나왔죠, 여기. 벌써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온 거고요. 한 번 더 나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음봉이 나올 때면은 그땐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별 피해 없이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그 음봉에 따라가시면 안 돼요. 요즘에는 정말 큰 건 아니고선 상한가 몇 번 안 갑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포인트 두 번째 음봉 나오면은 정리해버리는 전략으로 대응을 꼭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지금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있지만요. 음봉 나올 때 바로 정리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종목 궁금증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이어갈게요.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2031님이 보내주셨네요. 물린거에 비하면 작은 반등입니다.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건데 종목 추천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문자를 드린 종목이 있는데요. 방송상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문자를 주시면 다음 주부터 문자가 전송이 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종목을 드릴 수는 없어요. 예, 요거는 이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무료 문자기 때문에 다 공개가 됩니다. 투명하게 공개가 다 되니까, 꼭 문자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일단은 여기서 물린 거에 비하면 좀 작은 반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네. 코스닥이 2%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1.8% 상승률 보이고 있거든요. 오후장 들어서 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업종에서 지금 코스닥 흐름을 좀 제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 코스닥 흐름에서 보면 2월 달에 잘 버티다가 이제 지난주 이틀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 급락이 나온 얼마나 빠졌냐면 지난주 10% 이상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자, 그 전에 이제 8월 달에 저점 바닥 자체 여기 라인이었는데 한 612포인트 정도 됐었는데요. 그 라인을 깼다가 오늘 회복을 시켜놨죠.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바닥은 다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오늘 나왔고요. 그 전에 이제 횡보했던 구간 때 이게 횡보 구간인데 여기서 가운데 라인 대충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절반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포인트 상황에서 645포인트 정도까지는 코스닥이 큰 무리 없이 650 정도까지는 단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오늘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힘들 것 같고 조만간에 우선 이런 상승 흐름이 나올 겁니다. 단기 상승 흐름이 8월 달에 나왔던 이런 이제 급등 흐름처럼 마찬가지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12월에도 잠깐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상승 쪽에 기대를 해보시고 매수가 들어가면 되는데 종목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많이 궁금하실 것 같긴 해요. 낙폭이 심했던 그런 뭐 제약 바이오 업종 괜찮고요. 그리고 이슈가 좀 살아있는 종목들도 아마 한동안은 따라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가운데서 정유주들도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은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코스닥 쪽이 더 빨리 칠 것 같아서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나 낙폭 과대했던 악재 없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650 근처까지는 단기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때 볼만한 업종으로 이 코스닥 제약바이오주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얼마든지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답변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시청자 퀴즈 정답을 공개해 볼까요? 네, 퀴즈 정답은 정말 쉽습니다. 퀴즈 정답은요. 3번 춘절입니다. 네, 정답 주신 분들께는요,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증시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